코로나19의 확진자가 300명대를 유지 중인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실물 경기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만큼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지난주에 심화가 됐을 때 생각보다 증시가 깊은 조정을 거쳤는데 이번 주엔 오히려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일별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큰 틀에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나서부터 사실 가격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8%가 넘게 하락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가 넘는 급락이 나오면서 기간은 짧지만 조정폭은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으로 우리 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커지고 있고 오늘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장중에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함께 우리가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부분은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증시는 1차 팬데믹이 반영된 이후에 과거에 3차례 정도의 팬데믹에서도 2차 팬데믹은 조정폭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최대 조정폭이 한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 12% 정도였는데 이런 조정폭 정도는 이미 우리가 조정폭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우려감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계심으로 장중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주체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외국인은 지난 코로나 1차 급락 때처럼 대량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번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지금 현재 매도 쪽보다는 매수에 가깝다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충격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번 조정이 길지 않을 확률이 높고 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다면 기존 주도주였던 5G나 2차 전지 섹터 등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상황이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런 쏠림 현상 심화가 계속될지 아니면 순환매가 일어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조정으로 아마 시장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변화가 특히 눈에 좀 띄는데요. 기존의 시장을 주도해왔던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을 보면 5G나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도주는 여전히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 상승 주도해왔던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좀 교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2차 전지나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도적도로 가지고 가시되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면에 새로운 경기 민감주와 좀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증권주나 통신주와 같이 앞으로 9월 이후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섹터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형성할 수 있고 그동안 시장 상승을 많이 이끌었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서서히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모습. 미국 시장을 보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확연히 눈에 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기존의 주도주들을 좀 추격하고 새로운 경기 민감주로 반영되는 주도주들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등에서도 제로금리 유지 이야기가 나왔고 경기 부양 의지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도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입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도 장중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도 아마 이런 부분이 간헐적으로 장중 변동성은 좀 확대시킬 수 있지만
이번에 섹슈얼 미팅에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들을 좀 보시면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주도주를 좀 재편하고 새로운 주도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겁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들의 우려감으로 매물이 좀 축소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주도주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9월 이후 시장에 대한 대비점을 좀 본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미 지난번 한 2주간에 걸쳐서 가격 조정을 상당히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신다면 다음 주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활용해서 주도주를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주도 섹터를 변화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공매도 숏커버링하는 종목과 주도주로 저가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이 오히려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